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불륜남유로 유명한 최태원 회장의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와 관련해 2,3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모두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습니다. SK가 자체적으로 해킹 사고를 인지한 후 일주일 만에 밝힌 입장인데 이 유심카드 교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심이란 무엇인지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엄지손톱보다도 작고 금색 접촉면이 있는 얇은 플라스틱 카드 조각처럼 생긴 유심은 휴대폰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휴대폰 속에 유심이 없으면 휴대폰은 그냥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카메라나 게임기 같은 단순 기계에 불과한데 유심이 있어야 전화를 걸 수 있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통신사 가입 정보를 저장해두는 유심은 어디 사는 몇 년도 몇 월생 누구인지 통신사에 인증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휴대폰 신분증이고 통신 데이터의 열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심을 SK텔레콤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뒤늦은 대응 조치를 밝힌 것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피해를 법정 시한을 넘겨서 보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감지했는데 이틀 후에 약 46시간이 지나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했습니다. 규정상 해킹이 처음 감지된 시점부터 24시간 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 시한을 2시간도 아니고 22시간씩이나 넘긴 것입니다.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로 고객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이 대사건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22시간 동안 꿈을 댄 SK텔레콤. 해킹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엔 대응이 늦었다는 이 사실에 가입자들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말 첫날인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 토요일엔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IMSI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가 유출됐다면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으로 복제해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스와핑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가 퍼지면서 유심을 교체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불안이 증폭됐고 어느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으로부터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유심을 오히려 교체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증과도 같은 유심이 해커들에 의해 털려버렸는데 교체하지 말라니. 이게 대체 무슨 주장인 걸까요? 이른바 유심 교체 신중론엔 SK와 중국 공산당과의 커넥션, 그리고 이재명의 경기도 지역화폐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코나아이, 나아가 부정선거와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나아이는 아이칩 제조회사로서 SK텔레콤에 유심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나아이 IC칩은 국내 최초로 NFC 유심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NFC 유심이란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의미합니다. 코나아이는 본래 스마트카드나 금융 IC카드, 교통카드 등 인증수단을 주력으로 해온 회사인데 최근엔 통신용 유심 칠물 칩을 제조해서 이동통신사의 유심 칩을 납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코나아이 유심 칩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SK텔레콤 가입자의 대부분인 2천만 명이 해킹을 당했고 SK텔레콤은 피해 보상을 유심칩 교체로 해준다고 한다면 결국 수혜자, 이익을 얻는 쪽은 누가 되겠습니까? 유심 공급사인 코나이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청년 네티즌들은 뭔가 좀 코로나 때와 비슷한 가스라이팅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우한시에서 우한폐렴이 국내에 전파됐을 때 중국에서 코로나에 걸려 죽은 시체들이 공개되면서 일부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에 걸려 혹시 나도 중국인들처럼 저렇게 죽게 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였었고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가장 빨리 맞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백신이 부족하다며 백신 수송 차량 경호까지 하는 쇼를 펼쳐댔고 제가 이건 정말 언제 한번 집중 탐구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가 백신으로 크게 한몫 챙겼다는 의혹과도 같이 이번 SK텔레콤 유심교체 보상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부 SK텔레콤 대리점이 유심교체를 하러 온 피해 고객들에게 유심 재고가 없다는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럼 유심 교체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코로나 백신 사태 때와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은 맞은 사람은 걸리고 안 맞은 사람은 안 걸릴 정도로 쓸데없는 괜한 강요를 문재인 정부가 한 것으로 판명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재집권을 하자마자 지난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백신 장사를 했다고 분노를 표한 바 있습니다. 코나이 유심칩 수익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할 텐데 그 돈이 혹시 대선에 필요한 6.3 대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일보가 최근 중국에서 활동 중인 SK텔레콤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런민일보가 중국 내 사회공헌 활동을 보도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해외 한국 기업인 SK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SK그룹과 중국 공산당의 교류는 불륜남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SK는 무려 25년 전인 2000년부터 12년 동안 중국 장학퀴즈인 SK 장이안방을 베이징 TV를 통해 후원한 바 있는데 이 장학퀴즈에 출연한 중공 고등학생들은 3천여 명이고 이 중 50여 명은 중국 내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우리나라 KBS의 도전 골든벨이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한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저희 학교가 도전 골든벨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SK 장이안방이 우리 도전 골든벨을 모방한 중국판 장학 퀴즈였고 그 제작 지원을 SK그룹이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공과 SK그룹은 돈과 관련한 연결고리가 있고 다시 코나이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장동 재판의 핵심 인물, 죽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아 계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코나이는 이재명의 현금 인출기나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이재명의 경기지역 화폐 사업에 농협을 제치고 듣보잡이었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코나이가 바로 선정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재명뿐이다. 코나이 요직에는 이재명과 관련된 자들이 앉았다. 해외에는 신고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돈이 1만 달러로 한정돼 있지만 지역화폐는 얼마가 되든 상관이 있겠나. 지역화폐의 경우 도박이든 마약이든 불법 자금 세탁에 용이할 수 있다. 유동규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유동규 씨만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게 바로 지난 15일엔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며 주가가 크게 오른 코나이 주가가 2배가량 오르자 딱 45억 원어치의 주식만을 판 코나이 대표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23,800원에서 이달 9일 46,300원으로 2주 만에 95%나 상승했는데 코나이 대표가 45억 원어치만 팔아치운 이유는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나 임원은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처분할 때 거래일 90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소 30일 전 사전 공시하지 않은
코나이 조정일 대표는 50억 원이 넘지 않은 금액 45억 원만 매도한 것입니다. 기업의 오너가 사전 공시 제도를 회피하고 기업 가치가 아닌 이재명 테마주 호재의 편승에 차익을 봤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요리봐도 조리봐도 수상한 코나이는 이재명의 경기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보좌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 나서기 위해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이재명의 보좌관 김모 씨가 경기도 비서실 사무관에게 경기도청 PC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인인 유튜버 백광현 씨는 파일 삭제 지시가 이뤄진 시기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체포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직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백 씨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모 보좌관은 파일이나 이런 것을 없앨 것만 없애라. 파일만 지우면 내가 하드디스크를 아예 교체하겠다라고 경기도청 비서실 사무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전해드릴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